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25일이네요. 월요일이고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겠고, 오늘은 뭐랄까 우리 현실 속에 조짐, 징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뭐랄까 좀 가볍게 정치 소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부담이 좀 적을까 싶네요. 제목이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소설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 기사인데 7월 22일이니까 며칠 안 됐지요. 그래서 아베 전 총리 국장으로 한다. 9월 27일 도쿄 부독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이 기사를 보면 이 이전에 국장으로 한다는 기사들이 이미 났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특히 그 중에서 고른 것은 며칠 보도가 나온 지 며칠 지나서 날짜가 확정된 날짜가 지금 박혀 있잖아요. 9월 27일. 그래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처음 이제 국장 이야기를 듣고는 일본의 이제 전 지도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풍습이 좀 우리랑 다르구나. 지난번에는 가족장이라 그래서 이상했는데, 가족장 그리고 뭐 정부장, 또 여기서는 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적인 장례식과 전체적인 장례식을, 근데 공적인 장례식을 따로 한다. 이게 좀 새로웠고요. 일단 자,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9월 27일이고 이게 55년 만이에요. 요시다 전 총리 이후 55년 만이니까 50년마다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장은 일본 정부에서 일본 사람들이 결정한 거니까, 저는 뭐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거기에서 뭐 의견을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은 왜 날짜를 9월 27일로 했을까? 예. 이걸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조짐, 기미 같은 게 강한 느낌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소설의 시작이죠. 왜 9월 27일일까? 예. 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전에 사망했던 나카소네 총리인가? 거기는 이제 뭐 정부장인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사망하고 나서 1년 있다가 장례를 했어요. 그래서 19년에 사망했는데 21년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2, 3개월 만에 하는 거든지 1년 만에 하는 거든지 그 규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날을 골랐을까? 저는 10월 달이 좋아 보이거든요. 나카소네처럼. 왜냐? 여러분의 상식에서도 그렇죠. 8, 9월이면은 특히 9월에는 태풍이, 살벌한 태풍들이 많이 와요. 우리 기억 속에 남는 태풍들도 다 9월 추석 앞뒤로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이 태풍이 오는 1등인 개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찾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태풍센터장이 한 말을 보면은 8월에 5.8개, 9월에 4.9개. 그래서 이 8월, 9월 두 달 동안 발생하는 게 전체 42%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6월부터 10월 달까지 오긴 하는데 8월, 9월. 제 생각에는 이게 태풍의 강도로 치자면 9월 달이 1등이에요. 자, 우리하고 일본은 가까운 나라고, 일본은 우리보다 태풍을 더 많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역시 8월, 9월일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국장이니까. 날씨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진이나 화산처럼 일본은 천재지변에 상당히 예민한 나라예요. 한번 그러면 나라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네. 그래서 9월달이 의외다. 이걸로 제 의구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일등한 조짐이다, 기미다. 이 날짜를 선택한 것이.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무대왕릉의 비유를 들었죠. 이게 문무대왕릉입니다. 경주에 있죠. 감은사 앞바다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보면 옛날 기록에 이렇게 돼 있죠. 삼국통일 후에 이게 이제 문무대왕이 삼국통일을 마무리 지은 사람입니다. 예. 죽었어도 동해의 용이 되어서 왜구를 맞겠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불교식으로 화장을 해서 뭐 재를 뿌렸거나 유골함을 여기 뭐 안치했거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왜구를 맞겠다 그랬느냐, 왜 적을 맞겠다. 이 당시 이제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백제하고 그 당시 왜 일본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 연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당시에 일본은 천황이 있었는데 이사천황이었어요, 여자. 그래서 백제가 망하기 전에 해군을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를 보내죠.
예, 그것도 큐슈 지역에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그때 그 준비를 했던 진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큐슈에 그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그 작전이 성공을 못하고 패퇴하게 되죠. 예, 그래서 삼국이 통일이 됐고 그게 마지막 순간이죠. 백제의 마지막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무대왕이 죽을 당시만 하더라도 백제와 한 몸으로 생각했던 일본은 신라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위협이 됐던 거죠. 예, 이게 우리가 해적을 생각하는 그 왜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왜구는 예,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 정부.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위협이 강했기 때문에 동해용이 되어서도 내가 왜구를 막겠다. 그렇게 유언을 했고 신문왕이 그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왕암에서 가까운 곳에 이 감은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감은사에 보면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탑이 있고 법당터가 있는데 밑에 이제 수로가 지나가게 물길이 나 있어요. 법당 밑으로.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예전에는 바닷물이 저까지 들어왔을 거라고 그래요. 저 앞에가 이제 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리 이제 문무왕의 용이 된 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대왕암과 위기를 그렇게 디자인된 절이에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이제 드러냈었죠. 예. 그만큼 위협이 됐다는 거예요. 통일된 삼국을 통일한 신라에도 당시의 왜가.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은 한반도 종전선언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최근에 드린 바가 있어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랬죠. 왜냐, 북한이 금년 들어서 19번의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한 달 평균 서너 번씩 쐈어요. 지난 40일 동안 6월 12일 이후에 한 번도 쏘지 않았어요, 아직. 예. 그래서 이것은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다. 협상의 결과는 모르죠. 하늘만이 알죠. 예.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보인다. 특히 남북한과 동시 수교를 하고 있는 영국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야단법석인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회한에 잠겨 있고 후회를 하고 그래서 화를 더 내고 막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제가 다루는 국방 분야에도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F-35와 KF-21건으로 방사청과 카이가 정부와 즉 국방부와 대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경찰청 이야기를 보니까 거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전방위적인 분위기다. 그래서 국민들도 정신도 없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세계적인 또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 먹이 사슬에 보면 최상위 포식자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 같았으면 호랑이. 그러면 다 영향을 받죠. 그 최상위의 사안, 영향력 1등인 사안이 뭐냐? 우리 한반도에서 현재 북한과 미국이 진행 중일 것 같은 북미 종전선언이에요. 그것이 우리 남한 정부, 북한 정부, 그리고 남한 정부의 구성원,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까지 영향을 쫙 다 미치게 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강력하게. 그런 사안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종전선언이, 협상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종전선언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일이 될 거예요. 왜냐,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반도가 이어진다는 것은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국이 고립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의 단일화, 통일을 극구 반대하는 일본이 닥쳤던 개처럼 멍해지는 거예요. 아베도 없어진 마당에. 그래서 일본은 엄청나게 초조한 겁니다. 예. 왜냐? 일본은 미국의 간지러운 데를 많이 긁어줘요. 아쉬운 것을 많이 해결해 주는 나라예요. 자기들이 암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의견을 미국이 100%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없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지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하죠. 바이든이 지지율이 떨어져 있죠.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탈출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가 한반도 종전선언 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의회에서 지지성명을 바로 의회를 일부러 소집해서 지지성명을 냈던 거예요. 러시아 지지하겠죠. 자,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은 됐던 것인데 아베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일본의 포지션은 더 취약해진 것이죠. 자,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현재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흘러 넘치는 이유가 있다. 아베의 죽음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아베 유지를 따르면서, 그리고 자기의 흐트러진 권력 기반을 다잡으면서.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의 마지막 장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적었었죠. 9월하고 10월에 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하늘이 허락해서 이 방향으로 간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11월 달에 미국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4석 5석 앞서고 있어요. 국회의원 의석수로. 여기서 지면 바이든은 어려워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려면 9월, 10월인데 9월 달만 해도 더워요. 덥고 우리 국제적인 행사 같은 거 보면은 9월 달 잘 안 해요. 9월 말에 하거나 10월이 제일 좋은 달이에요. 사람들의 집중력을 모으기에. 그래서 9월 후반부나 10월 초중, 그렇다고 해서 10월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중간선거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 효과를 충분히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왜냐면 큰 이벤트거든요.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 이때가 제일 좋을 때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런 예상을 한 바가 있어요. 묘하게 일치하죠. 아베 국장일을 왜 9월 말, 9월 27일로 잡았는지. 아베는 북미 종전선언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걸 무릅쓰고 했어야 됐고, 트럼프는 아예 무시하고 했다가 일본이 큰 반발을 했죠. 그래서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으로 수출 제한을 걸었던 것이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베가 이제 유명을 달리했을 때 만든 동영상입니다. 이게 그 제목에도 저희가 뽑았지만, 아베의 사망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계 개편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정계 개편을 한다 그러면 일본의 자민당처럼 하자고 여야 의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귀족화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아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써 지난 20년간 가장 큰 지분을 자민당에서 갖고 있던 자, 어떻게 보면 거의 독재자에 가깝죠. 떠남으로 해서 자민당이 와해될 수 있는 모습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하나, 반대의 목소리가 약해지겠구나,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아베가 사망했는데 그걸 이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죽은 아베가 일본판 문무대왕이 돼서 한반도에 해코지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날짜를 9월 27일로 박음으로 해서.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나름대로 해보자면은, 오늘 소설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 아베가 갑자기 없어짐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거죠. 후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20년에, 30년의 권력자가 사라진 거예요. 기시다 후미오 혼자 버티기 어려울 거예요. 자, 자민당이 흔들리면 일본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베의 죽음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짧은 단어로 축약을 해보자면 권력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아베 유지를 잇겠다. 권력 혼란을 수습하는 기반이기도 하고, 자민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런데 날짜를 9월 27일로 잡았다.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의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한반도를 노리고 9월 27일을 잡았다고 봐요. 덕분에 우리 언론에서는 종전선언 4자 중에 한 자도 언급되지 않는 그 사안에 대해서 일본이 우리한테 힌트를 줬어요. 이 소설에서는. 첫 번째 힌트가 뭐냐? 종전선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날짜는 10월 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당대신 날짜를 박았다. 분위기를 흐트리기 위해서. 죽은 아베의 유지를 앞에 내세우면서. 기시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기시다 혼자 그런 목소리를 낸다? 바이든한테? 국제사회에 그런 목소리를 낸다?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미국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대신 그런 식으로 해서 딴지를 건 다음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기시다 후미오가 그리고 자민당의 주도 세력이 일본 내에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이 정도 하면서 오늘 몇 가지 조짐과 기미에 바탕을 한 소설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는데,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마무리 전에 어떻게 보면 퍼즐 맞추기 비유랑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40일 동안 미사일을 안 쏜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쐈다. 그러면 이 날짜가 9월 27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날짜가 다른 날짜로 정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때 10월 달로. 그래서 퍼즐은 그렇게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맞춰져 가는 모습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오늘 몇 가지 조짐과 기미를 가지고 뭐 정치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앞으로 벌어질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반도에서, 그리고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이 사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제가 퍼즐의 비유 이야기도 이제 드렸는데, 그 퍼즐이 어떻게 맞춰져 나갈지는 사실은 미래의 일이니까 하늘만 아는 거죠. 우리 사람이 할 일을 할 수 있을 따름이죠. 예. 자, 그렇지만 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그리고 지금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 건이 북한과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추리되는 대로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 채널 제목이 지금 세상 돌아보기잖아요. 예, 우리 한반도, 그리고 더 넓게는 세상 전체 돌아가는 이야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본다, 다각적으로 생각해본다, 이런 측면에서 뭐 해가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